1학년 학생들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 3단원 일제 식민지 시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56쪽을 펴주세요. 먼저 이 1단원에서는요, 세계는 지금이라고 해서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해당하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의 변화하고 식민지 수탈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유럽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과 발칸반도에서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대립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 범게르만주의라고 해서 연두색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으로 이어지는 범게르만주의와 여기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까지 이어지는 이 주황색 화살표 보이는데요. 범슬라브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이제 여기 세르비아의 세르비아에서 지원의 세르비아의 청년이 사라예보에서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싸우게 되는 나라를 보면 동맹국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있고요. 연합국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관련이 있겠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사건,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 합병에 반발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요. 유럽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유럽의 그런 총력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팽팽하던 전쟁이 미국이 참전하면서 영국, 프랑스 주축이 된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으로 국제 질서가 변화하게 됩니다. 독일 등 패전국은 쇠퇴했고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일본은 독일의 중국 내 이권을 차지하는 등 세력을 넓히게 돼요. 그리고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제시한 14개조 평화 원칙 중에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약소민족의 민족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요 3.1운동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이 러시아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린 러시아가 무너지고요. 레닌이 이끄는 혁명 정부가 수립됩니다.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해서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영방이 수립되는데요. 이걸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이제 레닌이 이제 소련을 형성을 했는데요. 레닌도 민족 자결의 원칙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레닌의 민족 자결의 원칙을 보면 사회주의자들은 보상 없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식민지 해방, 그러니까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식민지 해방을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저항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제국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 레닌의 민족 자결의 원칙은요 굉장히 너무나 유혹적인 그런 달콤한 약속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와 러시아 혁명 등의 영향으로 식민지 약소 민족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사운동, 그리고 인도에서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이 전개되게 되죠.
자, 이러한 세계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 158쪽에 무단 통치와 수탈체제의 확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조선 통감부의 이름이 1910년에 조선 총독부로 바뀌게 되고요. 조선 총독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으로 온 사람들은요, 육해군 대장으로 임명이 돼요. 자, 이 육해군 대장이라는 것은 조선 총독으로 온 사람 모두 다 군인이라는 거죠. 군인. 자, 군인을 총독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조선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는 의도가 되겠죠. 또 원래 있던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기구로 친일 매국노, 친일파로 구성을 했죠. 한국인들을 중추원에 앉혀놓고요. 정치 참여를 시켰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10년대에는 헌병경찰 제도를 운영합니다.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고요. 헌병 분대와 파출소, 경찰서 등이 한국인을 감시하고 억압합니다. 바로 이 헌병과 경찰에게 직결 처분권을 주었고요. 이 사람들이 조선인에 한해서는 때리는 형벌, 태형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된 핵심 키워드를 잘 봐둬야 되는데요. 이 핵심 키워드들이 모두 다 1910년대 무단 통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0년대의 모습하면 이 사진을 좀 눈여겨봐 주세요. 10년대에 칼을 짚고 앉아있는 교사와 학생이라고 했는데 교사도 제복과 대검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대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경찰범 처벌 규칙과 조선 태형령이 있는데요. 조선 태형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태형령의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선인에 한해서만 태형령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사진 속에 태형틀 보이시죠?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엎어지게 해가지고요. 손발을 묶습니다. 묶고요. 좌우로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묶은 후에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서 태로 친다. 이 태형은요 굉장히 큰 형벌이고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너무 많이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벌인데 조선인에 한해서 이러한 태형을 가했다라는 거죠. 자, 10년대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기본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이라든가 역사서, 잡지 등 출판이 금지되고요. 계몽단체도 해산됩니다. 자, 또한 우미나 교육을 시켜요.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인데요.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교육이죠. 그래서 보통교육, 실업교육 위주로 편성을 하고요. 한국인을 노동력 활용에만 하려고 이러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교과서 159쪽에 있는 토지조사 사업을 볼 건데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8년까지 우리 식민지, 조선의 식민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건데요. 좀 이상해요, 방법이. 보통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려면 나라에서 그 토지에 대한 주인을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조사 사업의 방법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요. 이제 땅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총독부는 지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땅에 한해서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유지라든가 국유지 또 마을 공동의 땅, 또 문중의 땅 이러한 땅들은요 신고를 못 하잖아요. 신고가 안 된 땅들은 모두 다 조선 총독부 땅이 돼서요. 조선 총독부는 방대한 토지를 점탈하게 됩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불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동척은요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는 일본인에게 싼값에 불화해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을 하거나 일본인 지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이 토지조사 사업의 영향으로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고요.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들은요. 소작지를 얻지 못해서 농민들이 화전민화되거나 또는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건물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1908년에 일제가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책회사고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했다고 해요. 1910년대 경제 침탈을 보면 대표적으로 토지조사령을 내려서 토지조사 사업을 했잖아요. 제4조의 내용을 볼게요. 토지의 소유자, 땅 주인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땅 주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데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본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복잡한 절차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일제가 하라니까 안 한 사람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땅들이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1910년에는요, 회사령도 내려지는데요. 회사령의 내용을 보면 회사 설립을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안 내줄 거니까요. 회사를 설립하는 건 어렵겠죠. 자, 일본 자본주의는 땅속부터 바닥까지 침탈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국의 자본을 축적하고 공업 발전을 억제하면서 식민지 수탈 경제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령을 내려요.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령을 내립니다. 어업령도 마찬가지고요. 광업령, 은행령도 모두 다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렇게 허가제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산업을 통제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임야조사 사업을 합니다. 임야조사 사업을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여서 방대한 임야를 점탈하게 되죠. 또 돈이 되는 인삼을 조선 총독부에서 전매해서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사고 팔아서 이익을 취하게 되고요. 특히나 철도, 항만, 도로 통신망을 확충하는데 모두 다 목적은요, 지배와 수탈을 위한 목적이고요. 만주 침략을 위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차, 철도 노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성에서 인천까지 가는 경인선이었고요. 러일 전쟁 중에는 경성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 그 다음에 경성에서 의주까지 가는 경의선이 국권 침탈 전에 놓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와서는요, 대전에서 목포까지 가는 호남선, 그리고 경성에서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 원산에서 회령까지 이어지는 함경선이 놓이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통하는 철도를 일제가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군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이러한 항구 도시들에서 많은 쌀을 유출해 가는, 침탈해 가는 그러한 곳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는데 우리 9월달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조선 태영령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조선 태영령이 보이니까 1910년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고려시대에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국왕은 가보 2차 개혁이 되겠죠. 가보 2차 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경연에 참석한 홍문관 관리, 이거는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이후에 홍문관이 설치되죠. 4번에 도병마사회에 참여하는 관리는 고려시대 관리가 되겠고요. 5번 학교에서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를 10년대에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영령이 시행됐다 했는데 어떨 때 맞았냐면요. 집 앞 청소를 게을리했다고 10대 맞음, 덜 익은 감을 팔았다고 80대 맞음, 우통을 벗고 일했다고 10대 맞음, 이렇게 굉장히 일상생활까지 통제를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에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를 묻는 문제였어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조선 주둔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과 군사경찰을 관장한다. 바로 헌병경찰 제도가 되겠죠. 헌병경찰 제도도 1910년대의 모습이잖아요. 10년대 모습을 고르면 되는데요. 1910년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됐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헌병경찰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토지조사 사업 실시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1910년대의 무단 통치의 모습을 묻고 있습니다. 경제수탈. 그래서 10년대의 모습을 고르면 바로 조선 태영령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문에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토지조사 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1910년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1910년대에는요, 바로 헌병경찰 제도가 실시되니까요. 답은 5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무단 통치와 수탈체제의 확립이라고 해서 1910년대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1910년대의 모습은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